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제가 이제 전자드럼으로 드럼을 연습한 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사실 첫 달은 학원에 다니면서 어쿠스틱 드럼 위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학원에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서 전자드럼으로 주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주로 주말에 또 어쿠스틱 드럼으로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전자드럼을 한 달 정도 쳤을 때 리뷰를 간단하게 올렸었어요. 왜냐면 전자드럼을 구매할 당시에 어떤 정보를 많이 못 얻었었어요.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짧게나마 올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연습을 해보고 나서의 느낌은, 전자드럼은 어쿠스틱 드럼의 어떤 대안이라는 생각보다는 어쿠스틱 드럼과는 또 다른 형태의 드럼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드럼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어쿠스틱 드럼이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각자 다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자드럼을 나름 꾸준히 연습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전자드럼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튜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순위는 뭐 가장 중요하고 아니고의 순위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의 순위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쿠스틱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음이 틀어지거나 하면은, 수시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좀 번거로울 수가 있죠. 저는 아직, 아무래도 주로 전자드럼으로 연습을 하고 주말에만 이제 찬양 연습하면서 어쿠스틱 드럼을 쓰기 때문에 아직 튜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튜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자드럼은 튜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편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자드럼의 북들은 뭐 5기통이죠, 보통 5가지 북이 전혀 찢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드럼은 롤랜드 TD1DMK라는 모델인데요. 롤랜드사에서 나온 드럼들은 대부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죠. 대부분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메쉬 소재라는 게 얼마나 질긴 건지를 제가 1년 동안 연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질겨요. 뭐 이거는 찢어지기는커녕 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고장 나지 않는 한 정말 수십 년간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어쿠스틱 드럼은 좀 세게 치면 약간 해질 염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자드럼의 장점은 유튜브 영상을 찍기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봉수큐라는 작은 녹음 기기만 있어도 휴대폰과 연결해서 아주 손쉽게 영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던 것들 중에는 초기에 그러니까 한두 달, 석 달 정도 나 어떻게가 제가 네 번째 달에 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어쿠스틱으로 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음질이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만큼의 그런 사운드는 아닐지라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귀보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드럼으로 좀 바꿔야겠다, 녹음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영상 찍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은 정말로 특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전자드럼의 장점은 공간상의 제약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제 방이 지금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자드럼을 벽 쪽에 설치해두고 또 나머지 반은 제가 책상이 지금 안 보이시지만 책상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작은 방에 전자드럼이 아닌 어쿠스틱 드럼을 놨다 그러면은 방이 꽉 차겠죠. 어쿠스틱 드럼은 뭐 소리도 크지만 동시도 참 크죠. 그래서 사운드도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집에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드럼이 부피가 적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전자드럼도 어쿠스틱 드럼만큼 아주 멋지게 거의 비슷한 크기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집에서 연주하기는 쉽지가 않죠. 공간사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가 싶지만 사실 가정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부피가 작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장점은 야간에도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당연히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이웃을 배려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내일 급하게 연주가 있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자드럼이 집에 있어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행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전자드럼을 발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야간에 연습하실 때는 보통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방진 패드나 방진 보드를 몇 장 깔고 최대한 이웃의 소음의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연습을 하셔야겠죠. 네, 6번째 전자드럼의 장점은요, 스틱을 아주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분홍색 빅포스 스틱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약 1년 정도 썼는데 뭐 조금 닳기는 했지만 뭐 전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달에 학원을 다녔을 때는 이제 어쿠스틱 드럼으로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흰색 스틱을 썼었어요. 같은 빅포스 스틱인데요. 근데 2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윗부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나머지 한 짝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명이 짧더라고요. 요즘 뭐 드럼 스틱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드러머 분들이 좀 구축이 많지 않으실까? 어쿠스틱 드럼 연습을 주로 하시니까요. 근데 이 전자드럼을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스틱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자드럼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단점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단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를 쫑긋 해주세요. 전자드럼만 쳤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크게 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혼자 주로 연습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뭐 크게 치든 작게 치든 그거를 뭐 제가 어느 정도 크게 치는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보통 때는 전자드럼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 교회에 가서 찬양팀들과 맞춰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곡을 연습했을 때 제가 그렇게 크게 치는지 못 느꼈었어요. 사람들이 놀래서 내가 그렇게 잘하나? 이상한 착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주를 해보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때 또 느꼈는데요. 전자드럼은 소리가 작다라는 게, 그러니까 작은 볼륨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작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게 치는 습관이 들었던 거예요. 헤드폰으로 연습을 할 때도 헤드폰의 음량이 최대로 높게 해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치고 싶은, 세게 치고 싶은 그런 항상 생각이 들고 그게 그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어쿠스틱 드럼을 쳤을 때도 그대로 그 습관이 이제 옮겨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작게 치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혼자 주로 연습을 하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합주를 해보시면서 내 볼륨을 조절을 또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혼자 전자드럼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작게 치는지 아니면 크게 치는지 혼자서는 잘 못 느끼게 되니까 가능하면 합주를 통해서 좀 볼륨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은 이 첫 번째 단점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단점은요, 전자 드럼만 쳤을 경우에는 어쿠스틱 드럼의 미세한 터치에 좀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점하고도 약간 맥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밴드, 뭐 직장 밴드라든지 아니면 교회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뭐 연습을 해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밴드 안에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전자 드럼뿐만 아니라 이제 어쿠스틱 드럼은 또 어떻게 미세한 소리를 내는지 드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니까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이것도 각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계속 그냥 전자 드럼만 치면서 전자 드러머로서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게 내 목표이면서 즐거움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밴드 안에서 합주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게 드러머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자 드럼과 병행하면서 그렇게 밴드에서 어쿠스틱 드럼도 같이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킥 페달의 소음이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겁니다. 전자 드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륨이 작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전자 드럼으로 연습을 하는데 킥 페달이 생각보다 좀 소음도 소음이지만 진동이 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 때라서 밑에 층에 좀 층간 소음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나 그것 때문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물론 방진 패드며 뭐 보드 같은 것도 여러 장 깔아 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달이 좀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페달만 약간 소음이 적은 것으로 바꿔서 연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롤랜드 TD1DMK라는 모델인데 원래 페달이 조금 뭐 연주하기에도 조금 불편하고 또 소음도 커서 펄에서 나온 좀 더 안정적인 페달로 바꿨더니 이제 소음도 훨씬 더 줄어들고 연주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단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전자드럼의 장단점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자드럼 구입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뭐 자료를 못 찾은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서 지금 막 드럼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니면 앞으로 전자드럼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